네, 이번엔 IT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해야죠. 잘해야죠. 네. 재미가 붙으셨어요. 아니, 이형수 대표 놀려먹는지 IT 전문가한테 매번. 네네. 아, 자, 뭐 IT하고 사실 백신하고 BT라고도 보통 네네, 얘기하는 그렇죠. 바이오테크놀로지니까 네네, 뭐 맞습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자, IT가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백신의 네네. 그 속도도 그렇죠. 뭐 요즘 뭐 AI 같은 것도 접목시켜가지고 막 맞습니다. 네. 하잖아요. 속도를. 그 원재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은데 그 그렇죠. 머티리얼하고 이제 어떤 그 병증하고 매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전에는 다 사람이 일일이 해보다가 요즘에는 맞아요. AI가 딱 매칭해주면 그런 어떤 효율 속도. 같은 것들 굉장히 빨리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특허, IP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이 AI가 빨리 매칭해서 누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하고 빨리 협력해 이런 것들을 빨리 알려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의 최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주 더딘 게 뭔가 좀 손발이 잘 안 맞는가 이런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한때 왜 고용을 우리가 얘기해 네네,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고용 네네. 같은 경우도 이제 뇌수술 로봇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렇죠. 분야도 있었지만 그 뭐래 검사 쪽 그렇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맞습니다. 계속 그 오류를 줄여나가는. 그렇죠. 피드백 해주는. 네. 네. 반도체의 그 생명과 같은 단어가 수율 아닙니까? 수율. 맞습니다. 네. 수율을 높이는 것은 이 IT가 뭐 분석하는 것이 포인트다. 그렇죠. 네. 우리 그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제조 강국은 결국은 어떤 그 수율에서 나오는 건데 예, 거기는 계속 그 진화되고 있고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독일, 네. 일본 같은 어떤 이 그 제조국 강국들이 어떤 항상 직면한 풀어야 될 어떤 숙제 같은 거죠. 예, 네. 숙명 같은 겁니다. 예. 좋습니다. 자,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수율은 이제 불량률을 줄인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맞습니다. 되는 거고. 양산의 이제 좋은 그 뭐 제품들을 많이 뽑아낸다. 그렇죠. 뭐 네. 면가게도 아니고. 뭐. 자, 반도체 테스트 네네. 소켓 이렇게 네네. 얘기가 타이틀이 나왔어요. 이제 네네. 그 소켓을 넘어서 토탈 솔루션 업체로 진화하는 기업이다. 네네. 어떤 기업입니까? ISC입니다. ISC 네. 영문이죠. 네네. 네, ISC 이노베이션 스피드 크리에이션. 네. 그래서 ISC라는 회사고요. 혁신, 네. 빠른 혁신. 혁신, 속도, 네. 창조. 네. 창조적인 혁신, 창조 네네. 뭐 이렇게 하고 네. 하여튼 ISC인데 네네. ISC라는 회사입니다. 유사한 피어 비교 대상 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게 있죠. 리노공업, TSE. 아, 뭐 이런 회사들이 리노공업, 있습니다. 네. TSE. 네. TSE는 한글로. 네네. 네. 제가 이름이 얼마 전에 예전에 했었습니다. 하셨죠? TSE. 예. 네.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ISC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전문 기업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파이널 테스트 소켓, 실리콘 러버 소켓 또 용어들이 어렵게 그렇죠. 등장합니다. 네네. 설명 부탁드리죠. 네. 일단 이제 반도체는 이제 최종 단계에서 어떤 전기 테스트, 네. 번인 테스트를 진행하는데요. 번인. 예, 번인. 그러니까 이제 열 게임 같은 거 막 돌려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열에 잘 견디는지 이제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결국 최종 단계에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까지 패키징 다 하고 나서 이게 전기가 잘 통하는지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네.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에 딱 꽂아서 그 인터페이스 보드에다가 소켓을 올리고 거기에다 칩을 올려서 테스트를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 테스트를 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이게 양품이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불량품이 되는 건데요. 이 파이널 테스트 단계에서 쓰는 이제 소모성 부품이 소켓이라고 합니다.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핀 타입, 그러니까 볼펜 샤프심 같이 꾹 누르면 핀이 내려와서 이제 단자의 어떤 그 I/O에다 딱 닿아서 작동하는 이제 포고핀 타입이라고 하고요. 네.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자체 개발한 리노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핀 타입이라고 그러고 이제 샤프 스프링하고 비슷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실리콘 러버 타입을 씁니다. 고무인가요? 네, 고무인데요. 안에 이제 도전볼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이 돼 있는데 이걸 네. 꾹 누르면 도전볼의 배열이 바뀌어서 전기가 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력을 줘야지 전기가 통하는 건데 기존에는 이게 메모리밖에 적용이 안 됐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거든요. 그런 메모리 같이 표준화된 제품에는 적합한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도 많고 이걸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핀 타입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좀 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빨리 대응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는 비메모리 쪽에서도 굉장히 수량이 많은 AP 같은 거, CPU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러버 쪽으로 많이 좀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이제 TSE라는 회사하고 네. ISC가 기존에는 메모리 쪽 실리콘 러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실리콘 러버 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좀 TSE하고 좀 다른 측면은 이 회사는 포고핀 타입도 하고 있습니다. 아, 같이? 네네. 근데 그래서 이- 토탈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실리콘 러버 소켓 타입 테스트가 뭐가 네네. 좀 장점이 있나요? 가격이 일단 쌉니다. 가격이 포고핀 타입 대비해서 한 3분의 1 가격 정도라고. 포고? 네. 핀 타입 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의 가격이고요. 네. 그거는 이제 메모리일 경우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빈메모리 쪽에서는 한 반 가격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핀 타입 대비해서 반 가격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그 RF 고주파 우리 5G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고주파가 될수록 핀 타입이 이게 아무래도 어떤 그 신호 체계에서 좀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5G 같은 경우 굉장히 뎁스가 주파수가 뎁스가 있는데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러버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테스트하다가 이제 뭐 네. 저기가 날 수도 있나? 뭐 이렇게 손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건가? 반도체 소자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핀 타입이? 핀이 계속 찌르잖아요. 네. 핀으로 찌르니까 요 네. 메모리 소자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아, 가격 그 자체도 수박 할 때 이제 찔러가지고 맞아요. 삼각형을 내든지 그렇죠. 네. 두들겨 보든지 맞습니다. 네. 두들겨 보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압력만 주면 되니까 실리콘 러버는 데미지가 거의 없고 5G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어떤 그 주파수 커버도 좋다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쪽으로 그 실리콘 러버 쪽으로 비메모리 쪽이 이제 많이 좀 조금씩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대충 이해됐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테스트를 하면 소켓은 버려야 되니까. 네네, 그렇죠. 소모성이다. 그렇죠.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쓰면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메모리 비중이 컸던 네. 이 ISC가 비메모리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건 이제 시장 환경 변화가 당연히 그렇게 그렇죠. 가는 것 같고 국내 파운드리 시장이 커졌고 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커졌죠. 이제 TSMC가 이제 조만간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한 저기 100조대를 찍을 것 같거든요. 네. 저 100조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 같고 최근에 TSMC 실적 발표에서 작년 말 어제 나왔을 네네 텐데. 15% 성장 올해 가이던스 줬었는데 20%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도 이제 올리기 그렇죠. 가격도 시작했고. 오르고 P하고 Q가 같이 계속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미국 내에서 반도체 굴게 한다고 그래서 파운드리 또 팹을 지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소켓 같은 이런 소모품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네. 그게 다요? 네. 자료도 있는데? 자료 뭐 준비해 오셨는 거 네네.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해줘야지. 아, 네네. 그 실리콘 러버 가지고 이제 그 비메모리 쪽에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네. 이제 포고핀 타입도 이제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네. 여기 뭐 자료 보여주시면 네네. 대충 뭐 파란색 네네. 이제 그래프 막대도 뭐 리트머스 종이처럼 돼 그렇죠. 있지만 쭉 일단 올라온다는.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요. 네. 일단 작년에 비메모리 비중이 메모리의 매출 비중을 넘었었습니다. 52% 원래는 비메모리 소켓 전문 업체라고 여겨졌었거든요, 이 회사가. 아. 그런데 작년에는 비메모리 쪽이 52% 비중을 차지했고 메모리 쪽이 48% 줄었고요. 올해는 비메모리 비중이 더 커집니다. 훨씬 이제 비메모리 쪽 계속 비중 커지고 실리콘 러버 쪽으로 비메모리 들어가고 포고핀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좀 특징적인 게요. 네. 기존에는 파이널 테스트 쪽으로 많이 했었잖아요. 버닝 테스트 쪽으로도 들어갔습니다. 버니는 중간 테스트입니까? 버닝은 열 테스트입니다. 아, 열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바로 전 단계에 하는 열 테스트인데요. 네. 이쪽은 좀 서플라이 체인이 좀 다릅니다. 그 오킨스 전자하고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회사가 그렇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네. 그 시장 얘기는 쩐떼기 한다고 그래서 그 막 소켓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뭐 네네. 크기는 좀 다양하던데. 맞아요. 예. 과거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남성 컴퓨터- 여성 구별 없이 프라모델 같은 그렇죠. 거 조립하잖아요. 그렇죠. 조립 그러면 PC 할 때 이렇게 보면 돼 있는 거 그걸 이제 뜯어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그 소켓이 이렇게 따라락 다 맞아요. 붙어 있고 예, 하나씩 그렇죠. 뜯어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수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많이 네네, 들어갔구나. 인건비 이런 것들을 잘 핸들링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소켓 쪽이 굉장히 마진율이 좋잖아요. 그렇죠. 리노공 같은 경우 40%까지 이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조해서 구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 엔지니어들의 목적은 수율이지 네. 이 소켓 가격 깎는 게 전혀 자기한테는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아, 고객사 제조 쪽에서 구매를 네네, 그렇죠. 한다고? 제조 라인에 있는 엔지니어가 구매를 합니다. 아. 보통은 구매는 구매부서에서 다 구매를 맞아요. 하잖아요. 구매해서 하면 그렇죠. 이제 CR 그렇죠. 날리고. CR을 하는데 제조 엔지니어는 자기 수율 높이는 게 목적이지 이거 500원 깎는다고 큰 메리트가 없거든요. 아, 그 CR이 이제 코스트 네, 리덕션이라서 리덕션이죠. 이제 네, 값 그렇죠. 깎는 겁니다. 맞습니다. 딜할 때 그렇죠. 아, 우리 많이 사주니까 대량 구매해 주니까 얼마 깎자. 그리고 그렇죠. 원가 니네 뻔히 아니 니네란다. 당신네도 원가 뻔히 아는데 이 그렇죠. 마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고 맞습니다. 딜 해갖고 네. 자꾸 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구매 쪽에서 구매를 하면은 500원으로 오케이 이렇게 그렇죠. 쓰는 거구나. 그렇죠. 아, 제조 쪽에서 하면. 아, 제조 네, 쪽에서. 그렇죠. 구매는 자기가 맞아. 가격을 깎아야지 실적이 되는 거고 네. 제조 쪽은 자기가 수율 높이는 게 실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켓 쪽이 마진율이 좋은 편입니다.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거 뻔히 아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숙련공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렇죠라는 게 자꾸 이제 이어서 말이니까 저도 그렇죠. 네네. 네.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쪽이 이제 인력 자꾸 빼가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업계에서는 약간 좀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자꾸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네. 네, 고급 인력들. 자, 파운드리 시장 확대 네. 수혜 얼마나 측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내용. 네네. 일단 저 실리콘 러버 쪽으로 그 메모리 빈메모리 합쳐서 한 60% 비중 차지할 것 같고요. 네. 포고핀 한 포고 타입으로 23%, 버닌 소켓은 한 14%. 작년에 마이크론하고 웨스턴 디지털 쪽에 버닌 테스터 쪽이 납품이 성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국내 쪽 고객사 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이제 테스트 보드 쪽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 있잖아요. 네. PCB.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제가 테크윙 가져왔었는데 테크윙이 키트 가지고 많이 남겨 먹는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하고 체인지 오브 키트라고 해서 그런 소모품들이 괜찮다라고 했었고 TSE도 사실 인터페이스 보드 쪽으로 마진율 굉장히 좋거든요. 네. 돈이 되니까 이쪽도 이제 ISC도 이쪽으로 이제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보드 쪽으로도 좀 이제 이쪽을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아직은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은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쪽으로 굉장히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네네. 파운드리 시장 커지면서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 번인 소켓 시장 아까 네네. 잠깐 언급을 네네.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번인 소켓 시장에 진출을 했고 네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일단 지금 작년에 이제 해외 쪽으로 고객사를 뚫었고요. 네. 이제는 앞으로 이제 국내 쪽으로 이제 이런 고객사 콜을 진행 중인데 이쪽이 5G 통신 칩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그 AP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CPU, GPU 쪽만 보는데 거기에 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라고 해서 통신 칩이 항상 같이 따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신 칩이 나중에는 일체형으로 되기도 하고 초창기에는 AP하고 베이스밴드 칩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RF 쪽으로도 테스터에 대한 물량이나 어떤 그런 건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버닌 테스트 쪽을 지금 준비해서 RF용 소켓 쪽도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삼성 파운드리 쪽에 들어오는 뭐 퀄컴이나 네. 엔비디아나 뭐 AMD 이런 쪽을 노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뭘 아침에 선언한 것 같은데 네네. 인텔을 향해 가지고. 그 이제 엔비디아가 혹시 암을 보시기에는? 인수했잖아요. 네네네. 암을 인수해서 이 회사가 이제 그 암 코어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IDC용 서버용 CPU는 다 인텔 1세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암 코어를 기반으로 저기 서버 쪽 저 CPU 시장 진출한다라고 선언을 CPU 했고 도전해보겠다. 네네, 인텔 하겠다. 기다려봐. 네네,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겠죠. 인텔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오. 그동안에는 이제 GPU 기반으로 해서 CPU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쪽을 계속 노크를 했는데 네. 이 사실 이 시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죠. 인텔이 아무래도 서버 쪽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절대 강자처럼 그렇죠.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암이 또 등 뒤에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암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죠. 아키텍처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렇죠. 구- 이제 구조도. 보통 이제 칩을 이 고급 칩을 설계를 한다 그러면 IP가 한 500개 정도가 네. 들어갑니다. 여기 IP라는 건 약간 지적 자산. 그렇죠. 설계. 이제 반도체 설계를 쫙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모듈화처럼 딱딱딱딱 돼 있는 그렇죠. 뭐라 해야 되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맞아요. 이제 뭐 대들보, 그렇죠. 벽돌, 토목공사라고 부르는 거죠. 벽돌 막 이렇게 그렇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벽돌을 이제- 잘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암이라는 회사는 우리 보면 이제 이렇게 집 보면 뭐 여기 거실 있고 방 있고 화장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아키텍처를
암이 제공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여기에다가 인테리어를 입히고 벽지를 붙이고 이런 것들을 칩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아키텍처를 암 아키텍처를 받아서 네. 보통 CPU하고 GPU를 암이 제공해 주는 걸 대부분 받아서 쓰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설계를 보통 하거든요. 네. 네. 아, 그렇죠. 안 쓰려고 아, 자꾸 네. 의지하는데 자꾸 또 자꾸 쓰게 되네. 물어보셔서 어려워지잖아요. 자꾸 어렵다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알았어요. 자, 이제 아, 저 결론을 굉장히 가야 비유가 돼요. 좋았습니다. 네, 네. 결론을 가야 됩니다. 네네. 어이씨 자, 결론. 네네. 쭉 한꺼번에 가주세요. 43, 네네. 일단 4분. 버닝 조금. 테스터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5G 안테나 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 5G 사업 안테나. 쪽으로. 네. 5G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두 개 떼어 있잖아요. 네. 서브 6가 있고 28GHz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그러죠. 네네, MM 지금은 보통 서브 6 쪽으로 많이 깔렸는데 밀리미터 웨이브가 되려면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안테나나 기지국에 있는 안테나들이 머티리얼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쪽이 이제 그 PI 소재, 폴리이미드 가지고 지금 개발 중인데 이거의 원재료 FCCL을 이 회사가 지금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 신규 사업 쪽 기대감이 또 멀티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좀 붙고 네네 많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로봇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이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리노공업이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어요. 피어 네. 그룹에서. 근데 이 회사가 멀티플을 높게 받지 못했던 거는 이익률이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메모리 쪽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작년에 1220억에 180억 이익을 냈고요.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20% 중반대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그러면 멀티플 릴레이팅과 실적 개선. 그래서 지금 시총 3천억대인데요. 네. 만약에 이 정도 실적으로 그 정도 어떤 높은 이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멀티플은 또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7천억 시총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7천억 2배 보네. 네. 네네. 뭐 많이 보면 2배까지. 그렇죠. 네. 1년 정도. 1년 정도. 그렇죠. 우리 항상 길게 보잖아요. 맞아요. 네, 뭐 짧게 보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하여튼 네. IT에 혹여나 이제 관심이 있고 막 난 바이오 너무 어려워요. IT도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쭉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기울여 볼 만한 ISC 오늘 공부해봤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